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이규원 위원장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고초를 겪은 김학의의 합법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과 임세진 검사가 각기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정 내정자가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대통령은 시종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정 내정자도 언론에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앞서 많은 장관들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 휘둘렸습니다. 국민보다 검찰 이익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호형호재하는 정 후보자라면 검찰을 충분히 잘 통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뜨기 전에 검찰개혁 끝냅시다. 최근 방송을 보다가 제 귀를 의심한 일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는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사령관에게 또 하라 하는 지시까지 내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바로 외환 유치죄입니다.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감사한답시며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회유 압박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원하는 것은 윗선이고 청와대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짜놓은 각본대로 직원들이 진술했습니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파헤쳐야 할 기구가,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시켜 놓은 감사원이 이런 짓을 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는 감사원을 전 정부 감사원으로 만든 이들이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민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와 마주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고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 때문에 회의를 열고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당시 175명의 변호사들이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구성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도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바랬던 걸까요? 천만에요.
국민의 눈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다시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을 부결하며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들은 국민이 오래전부터 이미 제기해온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대선 기간에 보여준 이례적인 졸속 선고에 대한 절차적 의혹과 공정성 논란은 그중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올라온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은 사법부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또한 법원 개혁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법원개혁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과 신뢰훼손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둘째, 법관대표회의는 더 이상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12월에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법원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또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국민과 단절되는 순간 법원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린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광철입니다. 오늘 그동안의 총괄간사로서 공개적인 말씀들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말경 장준희 부장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야당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에게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만든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전달합니다. 2019년 3월경 법무부가 민간인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하였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이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쟁점화한 뒤에 이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보냈습니다. 이 공익신고서를 수령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형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위반되게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는 당시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이정섭 검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는 배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검찰과 야당의 여러 인물들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해서 마침내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차기군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저까지 기소가 되었습니다.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6월 3일, 6월 5일 이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송강 광주고검장 승진자 그리고 임세진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전보자가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송강은 수원지검 2차장으로 지휘 라인이었고 임세진 검사는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위해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된 검사였습니다. 김학의 사건 및 그 이후에 그 출국이 위법하다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행한 무수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중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가장 악성의 것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고검장으로 영전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핵심 보직으로 전보되는 것은 윤석열 치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검사들에게 저 사건이 용서를 받으니 나도 충분히 용서받겠구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이번 인사에 있습니다. 송강과 임세진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 전반에 걸친 국민적인 걱정들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인사 전반을 돌아보고 재고해 보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